차마 말 못한 두 글자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2주 연속 거리 나간 이 그들을 무릎 꿇리자 공세 수위 끌어올려. 여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고요.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의 모습이 보이죠. 들고 있는 건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여사 특검법 촉구 장외 집회에 이재명 대표 2주 연속으로 직접 나갔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왜 이 나라는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까? 전쟁을 못해서 장이 뒤집어진 것입니까?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탄핵을 추진해야 됩니다. 2027년 5월 9일 윤석열 그분이 대통령실에서 평화롭게 퇴근하는 일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선택지도 하나뿐입니다. 이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자격한 정권을 내쫓는 일입니다. 탄핵 결단해야 합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이 지금 숭례문 근처에서 있었던 김여사 특검법 촉구 집회입니다. 근데 김여사 특검법 촉구 집회인데 지금 옆에 보면 조국혁신당, 뭐 기본소득당 다른 이 야당들이 탄핵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얘기할 수가 없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재명 두 글자 차마 말 못해. 왜? 네, 왜? 왜가 이게 지금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그 두 글자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 볼까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어제 말하지 못한 두 글자가 무엇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반응을 했다라는 게 지금 기사 속에 있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그럼 차마 말 못한 그 두 글자 뭡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민주당만 한 것이 아니고요. 야 5당이 함께 연대해서 국민 행동의 날을 함께 한 것입니다. 그것은 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던 것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입에 담지 못한 차마 말 못한 그 한마디, 네. 그 두 어휘가 뭘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서 들었던 국민들께서는 네. 아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야라는 글자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개헌이라는 말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각각이 생각하는 어떤 그 목표 지점은 다를 수 있다. 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 또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이진 못했습니다만 마음을 함께한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같이 동감하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은 사실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특검 이후에 어떤 그 최종 목적지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뭐 그 부분을 이게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뭐 여당도 있습니다만 네. 저희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어느 지점이 최종 목적지가 될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뭐 두 어휘 요 두 단어가 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탄핵, 하야 혹은 개헌 등등 많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어쨌거나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당은 그래서 특검법을 통해서 뭔가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니다. 목적을 갖고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기영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탄핵이죠. 탄핵인데 그 앞에 숨은 두 글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방탄을 위한 탄핵. 그리고 그 앞에 또 두 글자가 있습니다. 또 뭐가 본인이 있죠? 유죄를 받기 때문에
방탄하기 위한 방탄을 위한 탄핵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 패널 입장에서나 아니면 대변인 입장에서 네. 이 말을 다 알 수 있지만 그 말을 못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제가 볼 때는 좀 무한한 제가 도리어 무한할 정도인데 사실 뭐 어떤 언론에서는 그거를 환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속이 뒤집어졌다 그래서 환장이다. 근데 환장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거는 한자이기 때문에 못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저는 특검에 대한 어떤 강조 부분은 뭐냐면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이란 거는 포장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장지를 걷어내면 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그 탄핵의 어떤 선물이 그 안에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겠죠. 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탄핵을 생각했으면 그에 대한 탄핵을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역풍, 그 책임도 온전하게 갖는 게 정치인의 어떤 저는 오롯한 어떤 몫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탄핵은 하기 싫은데 본인들 다른 주변 사람들은 다 탄핵을 시키고 네. 그 책임에 대한 것들은 본인은 회피하고자 한다. 이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김기웅 대변인께서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탄핵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걸 다 알겠는데 주변에서 다른 야당에서는 다 탄핵을 얘기하고 하면서 본인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건 이건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 아니냐,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또 비판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잠깐 영상을 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나왔고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나왔는데 사실 조국 대표가 나올 법한데 조국 대표가 또 없었어요.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저희가 살짝 좀 시기를 좀 돌려보면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을 표결할 때 그때 시기가 좀 급작스럽게 잡히는 바람에 그다음 또 재보궐 중이었었죠. 그래서 지역에 있었어서 당시에 그때 저희 기억에 정청래 당시 최고위원이 어디 간 거야, 뭐 안 하고 선거운동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아까 야5당 다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조국 대표는 왜 안 나온 거죠? 글쎄요, 조국 대표가 왜 안 나오셨는지는 저는 뭐 제가 확인하진 못했습니다만 좀 전에 영상을 보니까 신장식 원내 부대표가 네. 조국 혁신당을 대표해서 나와서 연대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 조국 대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도 이번 그 장외 집회에는 연대에서 함께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16일 날 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함께하는 또 장외 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마 네. 그날은 나오지 않으실까 저는 뭐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조국 대표가 아니어도 신장식 원내대표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이 뭐 의미상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이 지금 야당들하고 다 같이 연대한 그런 장외 집회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뭐라고 했느냐? 판사 겁박 무력 시위다. 민노총, 촛불행동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다 함께 하는 거 아니냐? 상식적인 시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 야당이 연대였었는데 민주노총도 얘기를 하고 촛불행동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스터를 한동훈 대표가 자기 SNS에 직접 올렸어요. 이 포스터를 봐라라는 거죠. 보면 지금 여기에서 전국 노동자대회 민주노총이 4시에 하고 5시에 촛불행동이 하고 6시 30분에 민주당이 하고 다시 7시 30분에 촛불행동이 한다.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걸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한동훈 대표는 야당 간의 연대가 아니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어떤 강경한 시민단체들 다른 단체들이랑 같이 손잡고 더 큰 탄핵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포스터의 맨 밑에 보시면 네. 그 주체가 있어요. 촛불 행동이라고. 네네. 민주당이 만들어서 올린 포스터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포스터를 만들어 놓은 촛불 행동이라는 시민 사회 단체 뭐 저희하고 함께 마음을 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일부 제 세력들이 특히 뭐 민주노총 같은 세력들이 민주당과 연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어떤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네. 일부 이름을 올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저기에 올리지 않은 수많은 이 국민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그 모임의 이 장애 집회의 주체가 되었다. 앞으로는 또 그분들이 진짜 주체가 되실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장애 집회가 네. 단순하게 일부 아주 뭐 소위 그 윤석열 대통령님의 표현대로 하면 국기 문란 세력, 뭐 헌법 부정 세력 이분들의 그냥 단순한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포스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올린 이 포스터 자체가 민주당 쪽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촛불행동이라는 이 특별한 또 다른 시민 단체 쪽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그대로 뭐 받아서 같이 연대한다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일부 야당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관련해서 이 현재의 정권의 어떤 부족함, 비판 목소리에 다 같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지금 말씀처럼 일단은 뭐 아까 저희도 봤습니다만 조국 혁신당, 뭐 기본소득당 다른 야당들과 다른 뭐 시민 단체들도 지금 같이 지금 이 장애 집회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 같이 좀 이렇게 모여서 장애 집회를 하는 이유, 한국일보 3면을 좀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 3면. 촛불 듣냐, 김여사 특검 불붙이기, 법안 고쳐서라도 반드시 통과합니다. 김여사 특검법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죠. 이번에는 꼭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법안을 고쳐서라도 통과를 시키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칠 것이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여당이 받지 않을 수 없게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으로 압박입니다. 여당이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수정안을 내서 이거 이번에는 꼭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여당이 받지 않을 수 없게 어떻게 여기 나와 있죠. 민주 수사 대상 축소 제3자 추천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수사 대상도 축소를 하고 제3자 추천 이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 라는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선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민주당에서 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다음에 입장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면 될 텐데 네. 항상 말만 하고 실제로 안 하죠. 해병대 특검도 관련해서 독소 조항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네. 바꾼다고 했는데 문의만 제3자 추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에 대해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고 네. 한동훈 대표가 그때 전대 이후에 해병대 특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냈습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는 접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네. 근데 이 수사 부분 특검을 하더라도 진실 규명인지 아니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증검달의 수순에 위한 특검인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을 때 저희를 진정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네. 본인들이 그런 안을 내면 됩니다. 근데 그 안을 내기 전에 네. 이렇게 군부를 떼듯이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 방편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금 급합니다. 왜냐 본인인 입장에서는 계속 네. 강한 것으로 특검 전국을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불통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했는데 11월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본인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던지고는 네. 싶은데 그게 또 원하는 건 진심은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 수정안 내고 제3자 특검 뭐 한다고 하지만 최상병 이 특검 보면은 제3자 한다고 하지만 결국 안 하지 않았느냐 보니까 문의만 제3자였었다. 그거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김준호 대변인님 짧게. 예, 제가 볼 때는 딜레마에 빠진 건 한동훈 대표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변화와 쇄신,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지만 그에 맞는 행동을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말뿐이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본인이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먼저 제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00일이 지났습니다. 당선된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요. 이번에도 그 대통령에게 그 면담을 요청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하고 난 이후에 한동훈 대표 바로 꼬리 내려서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을 받자마자 바로 꼬리 내리고 뭐 요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국민의힘을 변화와 쇄신의 길로 이끌고 나가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침몰하는 배에 함께 승선해서 같이 그 운명을 함께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더 크게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1월에 지금 선거 앞두고 딜레마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한동훈 대표가 딜레마다. 그동안 성과로 보여준 게 없지 않느냐. 오히려 뭐 아까 꼬리를 내렸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셨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용산으로 향했던 이 날을 살짝 접고 지금 오히려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용산에 숨 고르고 이에 날 세운 한동훈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를. 한동훈 대표 지금 여기 서울신문의 제목에 따르면 용산엔 숨 고르기에 들어간 거고요. 이재명 대표한텐 나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죄라면 판사 겁방 무력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판사 겁방 무력 시위는 이재명 대표가 연속으로 나간 장외 집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결국 판사 겁방 무력 시위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무죄면 재판 생중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유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시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네. 제가 문해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과 야 5당이 함께하는 장외 집회에서 나왔던 구호들 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특검으로 규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그만두라고 얘기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그만두라는 얘기고 이것이 김건희 여사 방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뭐 법관들의 판사 겁박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재판부가 생방송 그 재판 과정, 선고 과정을 생방송으로 중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도 한두 번인데 이제는 대표까지 나서서 생중계 해야 된다라고 연일 SNS에 글을 올리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겁박하는 것입니까? 지금 판사들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에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을 갖다가 국민들을 겁박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지금 네. 오히려 역으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이 재판부를 겁박하는 거 아니냐 생중계라고 공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민주당은 사법부, 법원을 겁박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방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 법원장 불러가지고 특정 사건,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재판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겁박이죠. 근데 192석까지 가진 야당이 다 모아가지고 또 장애 집회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야당이 그 재판부에 대한 압박감이 느낄 수밖에 없겠죠. 1심 재판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정권 무너질 수 있다. 잘 보여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대법원 내 자문기구위원회에서 판사 좌표 찍기 관련해가지고 어떤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련의 상황과 저는 무관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민주당은 차분하게 무죄라고 한다면 지켜보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저희가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모르지만 네. 만약에
유죄가 되면 저희가 좋죠. 근데 무죄가 됐을 때 그거를 생방송하게 되면 네. 이재명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반대를 하느냐? 그거는 내심 유죄의 가능성이 크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실제로 방송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유죄라는 거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아니 무죄가 맞다고 하면 아니 무죄 나는 거 전국에 생방송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라고 또 하셨어요. 이게 지금 발표하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선고가 1심이 네. 아니고 최종심이면 생방송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무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번 선고가 1심 선고입니다. 이 선고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승복할 것 같지 않고요. 또 검찰이 승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굳이 앞으로 계속해서 있어야 될 이 선고에 대해서 굳이 저게 어떤 국민들께 새로운 선입견을 만들어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최서원 씨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 생방송을 불허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유죄가 나올 수 있죠.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무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유죄 취지의 어떤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어서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각인이 된다면 그럼 그다음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날개를 달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은 이거는 제가 다른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정말로 진짜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겸허히 조용히 이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냥 승복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저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지금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1심 선고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공개해 주세요. 선고 공판 공개해 주세요라고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이 이르면 오늘 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직전일까지 갈 수도 있다.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도 좀 주목이 되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